베트남이 서둘러서 한국을 대체할 국가들을 물색한 끝에 결국 일본과 손을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과 LG 등 우리 대기업들은 베트남의 혐한 분위기로 인한 손해를 피해 베트남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한 베트남의 피해는 막심했습니다. 대표적인 관광 도시인 다낭시는 60% 넘는 상인들이 점포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 중 40%는 폐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다낭시 전체 점포 중 20%는 이미 문을 닫거나 단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혐한 분위기 이후 베트남 지역 경제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은 삼성이 대규모 해고를 확정 지으면서 해당 지역 경제가 마비되고 거주자들이 대규모로 이전하면서 유령 도시가 됐다며, 지역 경제 기반이 몰락하니까 경제가 마비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그러나 경제가 마비될 때까지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한창 혐한 분위기가 계속될 때 베트남 정부는 일본 정부와 접촉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리 계획된 혐한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판민진 총리는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경제 대책을 논의하고 한국이 수주하던 사업 전부를 일본으로 넘기겠다는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순방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판민진 베트남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핵무기 사용 위협과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당시 경제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한국을 위협한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기시다 총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무기 위협과 한국의 독도 방위 간섭대에 반대한다면서 국제법과 유엔 원장의 기본 원칙인 주권과 영토 일체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양국 정상은 동남 중국해 진출을 강화하는 한국에 대해 해상 보안 능력을 향상하는 등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 자위대는 베트남군의 사이버 보안 분야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군대가 하던 일까지 모두 가져오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세계는 국제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사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테러 압박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지지통신은 러시아와 역사적으로 관계가 깊은 베트남이 최근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정지 결의안에서는 반대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이 떠나려던 시점에 일본이 손을 내밀어 아주 좋은 호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경제 관료들도 판민진 총리에게 일본과 손을 잡아야 더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일본이 아세안 국가와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어서 기존보다 더 큰 범위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현대차가 베트남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도요타 공장을 베트남 현지에 짓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만드는 공백은 도시바가 공장을 이전하여 베트남 내 지역 경제 몰락을 막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도요타가 베트남에 공장을 지을 경우 전기차 전용 스마트 팩토리를 지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베트남이 도요타의 전기차 생산 허브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도시바가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 전자제품의 60% 이상을 베트남에서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도시바가 최근 경영난이 계속되면서 생산 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노동 단가가 저렴한 베트남이 최고의 생산 지역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도시바 베트남 공장은 미국과 유럽 수출 물량을 전담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이 계획 중이던 베트남 경제 5개년 계획도 일본이 모두 흡수할 방침이었습니다. 한국의 베트남 경제 5개년 계획의 최종 목적은 베트남을 동남아 국가 중 최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베트남 수도권 전역에 전철 노선을 건설하고 경제 산업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정부끼리 협약을 맺은 게 아니라 한국 5대 대기업들이 수주를 약속하면서 모든 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베트남 자동차 공장 생산 라인을 늘리고 공장 개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에서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싱가포르 혁신센터 건설에 이어서 베트남을 전기차 생산의 중심으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LG와 같은 배터리 기업들도 베트남 공장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현대차의 전기차 생산 허브가 아니라 배터리 생산과 자동차 생산을 아우르는 경제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했습니다. 삼성은 스마트폰 혁신 국가로 베트남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산 거점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단지를 조성하여 생산과 연구의 절차를 줄이겠다는 게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갤럭시의 평균 출시 주기인 1년 반에서 절반가량이 줄어들어서
스마트폰 경쟁력을 휘어잡을 수 있다는 게 활동의 근거였습니다. 연구단지가 조성될 경우 다른 국가 기업들도 연구단지 입성 가능성이 높아져 베트남이 미국의 실리콘밸리 역할을 대신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 모든 걸 일본이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베트남 정부는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이 이런 큰 프로젝트를 맡기로 했는데 한국 정부가 베트남을 손절하고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에서의 철수를 현실화시키면서 베트남의 경제 부활은 꿈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 이상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밀면서 베트남은 무덤에서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속내가 최근 일본 내각에서 폭로되면서 베트남은 다시 초비상 사태에 빠졌습니다. 일본은 한국처럼 베트남을 경제국가로 만들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베트남을 일본의 경제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목적이 가장 컸습니다. 일본은 현재 해외 기업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1인당 GDP가 한국으로부터 추월을 당할 위기에 놓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시다 총리는 신경제 정책이라는 명칭으로 해외 기업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왔지만 성과는 제로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예 베트남을 경제투자의 국가로 만들어서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일본으로 돌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동남아 지역은 비어있는 시장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아직은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선점하는 쪽이 점유율을 가져가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베트남과의 경제 파트너가 아니라 경제 부활을 위해 이용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이 사실이 베트남 정부로 전해지자 베트남 정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경제가 몰락한 뒤로 시민들의 시위까지 세력이 커지면서 정부까지 마비 상태입니다. 결국 경제 부활을 통한 민심 돌리기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인데 유일한 희망까지 없어지면서 부활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일본과의 동맹으로 한시름 놓인 것처럼 보였으나 오히려 더 망국의 길로 돌아섰다는 것인데요. 한국 대기업들은 여기에 더해 베트남 근로자들을 대규모로 해고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히면서 베트남의 심각성을 알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당장은 베트남 경제 부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모든 한국 기업이 철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삼성 공장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제 활동이 크게 마비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기업들까지 대규모 해고를 통보하면서 그나마 남은 지역들마저 몰락의 길로 접어든 겁니다. 우리 외교부는 한국 기업들의 결정을 말릴 생각이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베트남 대사관 쪽에서 베트남 총리 서한을 전해왔으나 아직까지 마땅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도 등을 돌리고 일본까지 배신한 상황이라 남은 곳은 중국뿐입니다. 과연 중국이 한국만큼 베트남을 진심으로 대할까요? 한순간 감정적인 혐한 때문에 한국이라는 소중한 파트너를 잃은 베트남은 더 이상 일어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내용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